할머니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승우가 헐떡이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마련한 세상과 연결된 단 하나의 창문이었다. 다음 날 집 전화기가 울렸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승호 휴대폰이 저에게 있어요. 낯익은 목소리 며느리였다. 정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어떻게 며느리가 그걸 갖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다른 집에서 찾았거든요. 차갑게 내뱉는 며느리의 목소리 속엔 숨길 수 없는 비밀이 스며 있었다. 안녕하세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을 들으시며 떠오른 생각,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사는 74세 박정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작은 방에서 박정순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74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지만 세월의 무게는 손등에 깊게 새겨져 있었죠.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승우가 언제 들어올까? 정수는 시계를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손자 승우는 고등학교 3학년 한 달 전 수능을 마치고 이제는 대학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대학 면접 준비를 하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편의점에서 일하느라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늘 늦었죠. 정수는 냉장고를 열어 달걀 몇 개를 꺼내 계란말이를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승우가 좋아하는 반찬이었거든요. 기름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달걀이 익어가는 모습을 보며 정수는 문득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이 좁은 방에서 손자와 단둘이 사는 게 벌써 3년째였죠. 아들 민호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얼굴을 보였습니다. 며느리 수경은 더더욱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결혼 초에는 자주 찾아와서 안부도 물었는데 2년 전부터 친정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계시면서 수경은 거의 친정에만 매달려 지냈습니다. 친정 어머니 간병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 죄송해요, 어머니. 수경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후로는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죠. 민호도 수경이가 친정일로 힘들어해서 도와주고 있어요라며 아내를 감쌌지만 정수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정순도 이해는 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와 아들까지 완전히 외면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했죠. 특히 승우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말입니다. 그래도 승우만큼은 할머니를 많이 따라주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더 할머니를 챙겨주었죠. 할머니, 내가 이제 돈 벌어서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라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말수는 적었지만 할머니가 아프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 주고 무거운 쌀포대를 들어다 주기도 했습니다. 승우가 아르바이트로 번 첫 월급으로 할머니에게 작은 휴대폰을 사다 준 것도 2달 전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쓰세요.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연락할 수 있잖아요. 정수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었죠. 하지만 승우에게 진짜 소중한 건 자신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용돈을 모아서 산 그 휴대폰은 승우에게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창구였거든요. 대학 입시 관련 정보를 찾고 친구들과 연락하고 아르바이트 스케줄을 확인하는 모든 일이 그 휴대폰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시계 바늘이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죠. 정수는 걱정이 되어 창문으로 다가가
골목길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단을 급하게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승호의 발걸음과는 달랐죠. 뭔가 다급하고 불안한 소리였습니다. 정수는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며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승우가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고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거든요. 평소 차분하던 승우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할머니,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승우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정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승우에게 휴대폰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정순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승우는 머리를 감싸쥐며 대답했죠. 모르겠어요. 편의점에서 일하고 나서 집에 오는 길에 없어진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정수는 승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자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괜찮다, 승우야. 다시 찾을 수 있어. 하지만 정순도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 휴대폰은 승우에게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거든요. 대학 합격 발표를 확인하고 입학 절차를 밟고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모든 일이 그 휴대폰을 통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가난한 형편에 컴퓨터도 없는 상황에서 휴대폰은 승우에게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창문이었죠. 할머니, 어떡하죠? 그거 없으면. 승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걱정하지 마라. 내일 아침에 너 다닌 길을 다시 찾아보자.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으로는 다른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 승우는 세상에서 더 멀어질 텐데. 이미 충분히 힘든 상황에서 휴대폰까지 잃어버렸다니 정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승우는 식탁에 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머니, 제가 너무 조심성이 없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그 말에 정순의 가슴이 미어졌죠. 손자가 자신을 탓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 아이는 늘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승우의 숨소리를 들으며 걱정에 잠겼죠. 휴대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승우에게는 그것이 미래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승우를 깨웠습니다. 승우야, 일어나라. 면접 준비하기 전에 휴대폰부터 찾아보자. 승우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밤새 제대로 잠을 못 잤나 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서서 승우가 어제 다닌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미아동의 좁은 골목길부터 시작해서 큰 도로변 그리고 승우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까지 꼼꼼히 살펴봤죠. 하수구 뚜껑 사이사이, 가로수 밑, 버스 정류장 의자 아래까지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할머니, 여기도 없네요. 승우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순도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죠. 2시간 넘게 찾아봤지만 휴대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아침 공기가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편의점 사장님께도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제 승우가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 같은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사장님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부터 몇 번 물어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없네요. 손님 중에 주워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승우는 대학 면접 준비를 위해 도서관에 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도서관 가봐야겠어요. 내일 면접인데 준비가 부족해서요. 정수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거라.
할머니가 오늘 하루 더 찾아볼게. 승우가 떠난 후 정수는 혼자서 다시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미아동 일대를 샅샅이 뒤지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계속 찾아봤죠. 아침 장을 보러 나온 동네 아주머니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휴대폰 하나 주우신 분 없나요? 우리 손자가 어제 잃어버렸는데요. 대부분 고개를 저었지만 한 분은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요즘 휴대폰 잃어버리면 찾기 힘들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누가 주워서 경찰서에 신고했을 수도 있으니까. 정수는 그 말에 희망을 품고 근처 파출소까지 가서 문의해봤지만 역시 신고된 휴대폰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정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더욱 을씨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승우가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오늘은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승우의 실망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에게 휴대폰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대학 합격 발표 확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이 막막해질 상황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집 전화기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며 수화기를 들었죠. 혹시 승우가 휴대폰을 찾았나 하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반대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뜻밖에도 며느리 수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수는 당황했죠.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게 언제적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보통은 아들 민호를 통해서만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말입니다. 어머, 수경아. 웬일로 전화를? 정순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경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혹시 승우 휴대폰 찾고 계세요? 정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어떻게 휴대폰 분실 소식을 알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걸 알았니? 승우가 너한테 연락했더냐? 수경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승우 휴대폰이 제 손에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승우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루 종일 찾아 헤맸는데 며느리에게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승우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정순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수경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대답했죠. 그게 어제 다른 집에 있었는데 거기서 주워왔거든요. 다른 집? 정수는 더욱 이상했습니다. 수경이 어떤 다른 집에 있었던 걸까요? 친정어머니 간병을 한다고 했는데 요양원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건가요? 그리고 왜 어제부터 지금까지 연락을 안 했던 걸까요? 수경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하고 차가웠습니다. 평소에도 말수가 적긴 했지만 오늘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았죠. 그런데 어머니, 이 휴대폰 일은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 말에 정수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곤란한 일이 있다는 거니? 하지만 수경은 명확한 대답을 피했습니다. 일단 휴대폰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곧 가져다 드릴게요. 언제 가져다 주겠다는 거니? 승우가 내일 면접인데 휴대폰이 꼭 필요해. 정순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수경은 최대한 빨리 갖다 드릴게요라는 애매한 대답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휴대폰을 찾았다는 건 다행이지만 며느리의 말투와 태도가 뭔가 이상했죠. 다른 집에서 찾았다는 말도 이해할 수 없었고 곤란한 부분이라는 표현도 의미심장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와는 몇 달째 제대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전화를 해서 승호의 휴대폰을 찾았다고 하니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특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오후 4시쯤 승우가 도서관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휴대폰 찾으셨어요? 간절한 눈빛으로 물어보는 승우에게 정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승우야, 내 엄마가 전화했어. 휴대폰을 찾았다더라. 승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어디서 찾으셨대요? 하지만 정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죠. 그게 내 엄마가 다른 집에서 찾았다고 하는데 좀 이상해. 다른 집이요? 승우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엄마가 외할머니 간병 말고 다른 곳에도 가시나요? 정순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승우에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저녁을 먹으면서도 휴대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승우는 휴대폰을 되찾을 생각에 안도하고 있었지만 정수는 여전히 며느리의 이상한 말투와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수경은 나타나지 않았고 정순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수는 마음이 답답해서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의 어제 통화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몇 번 신호음이 울리고 나서야 민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마 회사 일로 바쁜 모양이었죠. 정수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내 아내가 승우 휴대폰을 갖고 있다더라. 네, 승우 휴대폰을요? 민호는 의외라는 듯 반문했습니다. 정수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죠. 승우가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하루 종일 찾아다녔는데 수경이가 전화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민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어디서 찾았다고 했어요? 정수는 며느리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다른 집에서 찾았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다른 집이요? 민호의 목소리에 잠깐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며 말했죠. 아, 아마 친정 쪽에서 찾은 모양이네요. 수경이가 요즘 친정 어머니 간병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거든요. 정수는 그 설명이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어제까지 연락을 안 했을까? 승우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민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런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지금 회사 일로 정말 바빠요. 수경이도 친정일로 힘들어하고 있고요. 민호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 일인데 어떡해. 정순이 말을 이으려 하자 민호가 짜증을 내며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만해요. 제발 저희 부부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뚝 끊긴 수화기 너머의 냉정함에 정수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을까요? 예전에는 그래도 어머니 말에 귀를 기울이곤 했는데 요즘은 무조건 귀찮아하기만 했습니다. 정수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의심에 사로잡혔죠. 이 아이의 아버지는 대체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거냐? 아들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거든요. 단순히 휴대폰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걸까요? 점심시간쯤 승우가 면접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면접 잘 봤어요. 그런데 휴대폰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승우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정순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내 엄마한테 전화해봤는데 곧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 정수는 아들과의 불쾌한 통화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승우가 괜히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3시쯤 정수는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승우가 내일 또 다른 대학 면접이 있다고 했거든요. 휴대폰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수경아, 나야. 승우 휴대폰 언제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경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어머니, 좀 복잡한 상황이라서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무슨 복잡한 상황이야? 휴대폰 하나 가져다 주는 게 뭐가 복잡해? 정순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수경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중얼거리듯 말했죠. 그냥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는 성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수는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있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휴대폰을 가져다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저녁 무렵 승우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이 휴대폰으로 연락 오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집 전화번호 알려놨어요. 승우는 휴대폰이 없어서 불편해하면서도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홀로 남은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태도, 아들의 과민한 반응, 그리고 다른 집이라는 의미심장한 말.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그때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마음을 바꿔서 전화한 건가 싶어 서둘러 받았죠. 여보세요? 하지만 상대방은 승우의 친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승우 친구 재민이에요. 혹시 승우 어디 갔는지 아세요? 정수는 승우가 친구들과 만나러 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민이는 의아해하며 말했죠. 그런데 승우가 저희랑 만날 약속은 없었는데요. 오히려 저희가 승우를 찾고 있어서 전화드린 거거든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승우가 거짓말을 했다는 뜻인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승우가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친구들과 만난다고 거짓말을 한 걸까요? 혹시 휴대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건가요? 밤 9시가 넘어서야 승우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둡고 풀이 죽어 있었죠. 승우야, 어디 갔다 왔니? 재민이가 전화했는데 너를 찾더라고. 정순이 물어보자 승우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혼자 좀 걸었어요. 머리도 정리하고 싶고 해서요. 승우는 거실을 지나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손자의 이상한 모습이 신경 쓰였죠. 승우야, 잠깐만. 혹시 무슨 일 있었니? 정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승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오늘 엄마 만났어요. 그 말에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엄마를? 어디서? 승우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죠. 엄마한테 연락해서 휴대폰 받으러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승우의 말이 끊겼습니다. 정수는 조바심이 났죠. 그런데 뭐? 휴대폰 받았니? 아니요. 엄마가 이상했어요. 승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날 약속을 잡았는데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전화해도 안 받고요. 정순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왜 손자와의 약속을 어긴 걸까요? 그리고 전화까지 안 받는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그 후에 뭐 했니? 정순이 물었습니다. 승우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죠. 엄마가 자주 가는 카페 근처를 돌아다녔어요. 혹시 거기 있나 해서요. 그래서 만났니? 정순의 간절한 질문에 승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승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나 봅니다.
정수는 손자의 어깨를 살짝 만지며 말했습니다. 승호야, 무슨 일인지 할머니한테 말해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승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뭔가 이상해요.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엄마가 아닌 것 같다고? 정수는 승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게? 승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엄마를 기다리면서 카페 근처를 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승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봤어요. 멀리서요. 정수는 의자에 앉으며 승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다가갔니? 승호는 고개를 저었죠. 못 갔어요. 엄마가 낯선 남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그 말에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낯선 남자라고? 승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요. 그 사람이랑 아주 친해 보였어요. 정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친정 식구거나 아는 사람 아니었을까?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승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너무 가까워 보였어요.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그런 생각을 하자 머리가 어지러웠죠. 그래서 내가 다가가지 못한 거냐? 네. 뭔가 이상해서 멀리서만 봤어요. 그런데 할머니, 승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정수는 조바심을 내며 물었죠. 왜 또 뭐 있니? 엄마가 그 남자와 어떤 아파트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승우의 말에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따라 들어가서 몇 층인지 확인했어요. 승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10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멈췄거든요. 정수는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승우야, 그 후에 뭐 했니? 한참을 기다렸어요. 혹시 금방 나올까 해서요. 승우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이 되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정수는 손자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일을 혼자 겪었을 승우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죠. 승우야, 많이 힘들었겠구나. 할머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승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정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건가요? 그럼 우리 가족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정수는 승우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런 일을 18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웠거든요. 승우야,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할머니가 알아볼게. 다음 날 정수는 일찍 일어나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승우가 본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죠. 오후가 되어서야 수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전화 못 받아서 죄송해요. 병원에 있었거든요. 수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어색했습니다. 승우 휴대폰은 언제 가져다 줄 거니? 정순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수경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죠. 어머니, 사실은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이야? 정순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경은 말을 더듬거리며 대답했죠.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개인적인 사정이 뭐야? 승우 휴대폰 하나 가져다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정순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수경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지금 상황이 복잡해서. 그때 정수는 과감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승호가 어제 너 봤다고 하던데 맞니? 전화 너머로 수경이 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수경의 목소리가 더욱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경아, 솔직히 말해라. 너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수경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에 정수는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뭘 잘못했다는 거냐? 저는 지금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어요. 수경의 고백에 정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다른 곳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수경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호 오빠와 별거 중이에요. 이미 몇 달 전부터요.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간병을 핑계로 집에 오지 않았던 것, 연락이 뜸했던 것, 그리고 다른 집에서 휴대폰을 찾았다던 것까지 모든 것이 말이 되었죠. 그럼 넌 지금 어디서 사는 거야?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경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죠. 저는 지금 다른 분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그 말에 정수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승호의 휴대폰이 그 집에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럼 승호 휴대폰은 어떻게 내가 가지게 된 거야? 정순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경은 더욱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게 제가 지내는 곳 근처에서 주웠어요. 아마 승호가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정수는 이제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고 가족들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호의 휴대폰을 빌미로 이 모든 비밀이 드러나게 된 거죠. 수경아, 너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아니?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정수는 며느리의 고백을 들은 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경이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수화기 너머로는 수경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수경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죠. 몰랐다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몰랐다는 거냐? 어머니, 저도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민호 오빠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져서. 수경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정수는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게 변명이 되니? 아무리 부부 사이가 안 좋아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거냐?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 승우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 봤니? 수경은 더욱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승우 때문에 제가 더 괴로워요. 어떻게 얼굴을 마주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정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괴롭다고? 내가 괴롭다고? 지금 누가 더 괴로운지 알기나 하니? 정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죠.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지고 있어.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경도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승우 휴대폰은 언제 가져다 줄 거야? 정순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경은 주저하며 대답했죠. 어머니, 그게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왜? 뭐가 어려워?
정순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수경은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휴대폰에 제가 받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정수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깨달았습니다. 너 그 남자랑 주고받은 메시지 말이냐? 수경은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승우가 그걸 다 볼 수 있다는 얘기네? 정순이 물었습니다. 수경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네, 그래서 걱정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승우가 휴대폰을 받으면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메시지들을 모두 보게 될 것이었거든요. 그런 충격적인 내용을 18살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수경아, 너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정순이 다그쳤습니다. 승우가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그것도 생각 안 해? 어머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경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잘못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우가 학원에서 돌아온 것 같았죠. 정수는 서둘러 수경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전화 끊자. 승우 들어왔어. 어머니, 제발 승우한테는. 수경이 간청하려 했지만 정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승우에게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할머니, 저 왔어요. 승우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죠. 승우는 할머니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세요? 승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죠. 아니다, 별일 아니야. 정수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승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엄마랑 통화하셨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통화했어. 승우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죠. 그럼 휴대폰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정수는 승우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에게 어떻게 엄마의 배신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좀 복잡한 상황이래. 복잡한 상황이요? 승우가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복잡한 상황이에요? 정수는 대답하기 어려워 입을 다물었습니다. 승우는 할머니의 이상한 태도를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숨기시는 것 같은데요. 정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차피 승우도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거든요. 승우야, 앉아라.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승우는 심각한 분위기를 느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순도 승우 옆에 앉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승우야, 내 엄마가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대. 승우는 처음에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정수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내 엄마가 아빠와 별거하고 있어. 그리고 다른 남자와 함께 지내고 있다더라. 승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어제 본 그 남자가.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럴 거야. 승우는 충격에 빠져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죠. 할머니, 우리 집은 왜 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수는 손자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승우야, 내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승우는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공부도 아르바이트도 가족도 제게 남은 건 고작 깨져버린 신뢰뿐이에요. 승우의 말에 정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존심 강한 할머니였지만 그날만큼은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럼 휴대폰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승우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죠. 그게 휴대폰에 내 엄마 메시지가 있대. 그 남자와 주고받은. 승우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했습니다. 아, 그럼 제가 그걸 보게 되는 거네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우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알고 싶어요. 엄마가 정확히 뭘 했는지 알고 싶어요. 정수는 걱정스러웠지만 승우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승우에게 엄마의 배신을 털어놓은 후 두 사람 모두 말없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집안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죠. 정수는 이불을 뒤척이며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단단해 보였죠. 할머니, 저 오늘 엄마 만나러 갈게요. 승우야, 그러지 마라.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 정순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승우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정순도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승우가 성인이 될 나이였고 이 일은 결국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했거든요. 그럼 할머니도 같이 가겠다. 할머니까지 고생시킬 필요는 없어요. 승우가 사양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혼자 보낼 수 없어. 할머니가 꼭 같이 가야겠다. 오후 2시쯤 정순과 승우는 며느리가 살고 있다는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승우가 어제 확인한 그 아파트였죠. 높이 솟은 아파트 단지를 올려다보며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10층이에요. 승우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베란다에 빨래가 널려 있는 집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답답했죠. 저곳에서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입구에서 수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수경이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수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수경아, 우리가 내 아파트 앞에 와 있어. 내려와. 정순의 단호한 말에 수경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승우도 같이 왔어요? 응, 승우도 왔어. 어제 내가 한 말 다 들었으니까 이제 숨길 것도 없잖아. 정순의 차가운 목소리에 수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분 후 수경이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옷차림도 달랐죠. 예전의 소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승우는 엄마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 승우야. 수경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지만 정순과 승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수경을 바라봤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죠. 카페에 앉자 정수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수경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남편도 아이도 우리 승우도 다 버린 거냐?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경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변명은 정순의 분노만 더 키웠죠. 어쩔 수 없다고? 그게 변명이 되니? 엄마. 승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아빠랑 이혼하고 싶었으면 제대로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수경은 승우의 질책에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승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승우는 그런 사과로 만족할 수 없었죠. 엄마, 저 어제 엄마 보았어요. 그 아저씨랑 너무 친해 보이던데 언제부터였어요? 승우의 직접적인 질문에
수경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승우야, 그건. 수경이 말을 망설이자 정순이 다그쳤습니다. 뭘 숨겨? 이제 와서 숨길 게 뭐가 있어? 수경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년 정도 됐어요. 그 대답에 정순과 승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벌써 1년이나 되었다는 얘기였거든요. 1년이나?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작년부터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네? 수경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승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친정어머니 간병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수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할머니는 괜찮으셔. 그 말에 승우는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엄마가 거짓말로 가족들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거든요.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정순의 손가락이 수경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들도 다 속이고 1년 동안 다른 남자와 살았다는 거야? 수경은 차갑게 웃으며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버렸다고요? 다들 저를 모른 척 했잖아요. 민호 오빠는 저에게 관심도 없었고 어머니도 저보다는 승우만 신경 쓰셨잖아요. 그 말에 정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게 내가 바람 피울 이유가 되니? 가정을 파탄낼 이유가 되니? 두 사람의 눈빛이 번개처럼 부딪혔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수경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였습니다. 누구 하나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승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엄마가 힘들 때 제가 옆에 있지 않았나요? 수경은 승우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카페 안의 공기는 숨조차 막히도록 무거웠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느끼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고 있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정순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혼할 거야? 아니면 집으로 돌아올 거야? 수경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가족 흉내 낼 수 없어요. 그 말에 승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로 가족이 완전히 해체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정순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승우는 어떻게 할 거야? 정순이 물었습니다. 수경은 승우를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승우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승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말에 수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순과 승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죠. 수경과의 대화는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떠나겠다고 한 것도 승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승우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정수는 거실에 홀로 앉아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정말로 가족이 해체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때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순이 받자 반대편에서는 아들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수경이가 연락했어요. 오늘 어머니랑 승우가 찾아왔다고 하던데요. 정수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피곤함과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만났다. 내 아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들었어. 민호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아들도 고통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민호야, 넌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정순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간 거야? 정순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민호는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정이 완전히 무너질까봐 무서웠거든요. 정수는 아들의 나약함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승우까지 속인 거야? 우리가 바보처럼 수경이 친정 간병한다는 소리 믿고 있을 때 너는 다 알고 있었던 거네?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정말 죄송해요라고 중얼거렸죠. 정수는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아들마저 이렇게 무책임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수경이는 이혼하겠다는데. 정순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저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승우는 어떻게 할 거야? 정순의 질문에 민호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엄마, 승우는 어머니가 계속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뭐,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승우는 내 아들이잖아. 하지만 민호의 대답은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엄마, 저도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회사에서도 문제가 많고 이혼 절차도 복잡하고 승우까지 제대로 챙길 자신이 없어요. 민호의 무책임한 말에 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호야, 내가 지금 아버지 노릇을 포기한다는 거냐?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그런 게 아니라 잠시만. 이라고 변명했지만 정수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됐어, 알겠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다. 정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승우는 내가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는 바람을 피우고 아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이런 상황에서 승우만 혼자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승우의 방문이 열리더니 승우가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니 울었나 봅니다. 할머니, 아빠랑 통화하셨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통화했어. 승우는 할머니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요? 정수는 아들의 무책임한 말을 그대로 전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승우에게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승우야, 내 아빠도 지금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해. 승우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럼 아빠도 저를 포기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수는 대답하기 어려워 침묵했습니다. 할머니, 결국 저는 혼자가 되는 거네요. 승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손자를 꽉 안아주며 말했죠. 아니야, 승우야. 넌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가 있잖아. 하지만 승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도 나이가 많으신데 저 때문에 고생하시면 안 되죠. 정수는 승우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왜 이런 걱정을 해야 하는 걸까요? 승우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할머니는 내가 있어서 힘이 나는 거야. 한참 뒤 아들 민호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초라하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죠. 어머니의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외면해서 죄송해요.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죠.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정순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더욱 고개를 숙였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그러나 승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그래도 지금이라도 옆에 있어 주세요. 우리 아직 가족이잖아요. 승우의 간절한 말에 민호의 눈가도 젖어들었습니다. 승우야. 민호가 아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무 겁쟁이였어. 그 모습을 보며 정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남은 세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가족이었죠.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경은 결국 이혼 서류를 보내왔고 정식으로 가족에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순과 승호 그리고 민호는 서로에게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남은 세 사람은 무너진 가족을 다시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승호는 휴대폰을 되찾았습니다. 수경이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가져다 준 것이었죠. 휴대폰 속에는 정말로 충격적인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밤도 갈게. 아이들 잠들면 조용히 나와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승호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한참을 울었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우리 셋뿐이네요. 승호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죠. 그래도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거짓말하지 않고 서로 믿고 사는 가족 말이야. 민호는 이제 일주일에 2번씩은 어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도 해결해야 했고 무엇보다 그동안 소홀했던 아버지 역할을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승호야, 아빠가 대학 등록금은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해결할게. 민호가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승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죠. 고마워요, 아빠. 하지만 저도 계속 아르바이트는 할게요. 왜?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데.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승호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 용돈도 드려야 하고 제가 쓸 돈도 있어야죠. 이제 저도 어른이니까 책임져야 해요. 정수는 승호의 성숙한 모습을 보며 기특했습니다.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거든요. 우리 승호 정말 의젓해졌구나. 어느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승우가 갑자기 입을 열었죠. 할머니, 아빠, 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는데? 정순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승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민호도 승우의 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슨 뜻이야? 승우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죠. 엄마는 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마음으로는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아빠는 다르잖아요. 승우야. 정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승우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떠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에요. 서로를 사랑하고 걱정해 주니까요. 민호는 아들의 성숙한 말에 감동했습니다. 승우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무 무책임했어. 승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아빠, 이제부터라도 함께하면 돼요. 정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한 사람은 떠났지만 남은 가족들이 서로 더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래,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며칠 후 승우는 대학 합격 소식을 받았습니다. 손자의 기쁜 소식을 들은 정수는 눈물을 흘렸죠. 우리 승우 정말 잘했다.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민호도 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승호야, 정말 고생 많았어.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내가 대단해. 승호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혼자 한 건 아니에요. 할머니가 계속 응원해 주시고 아빠도 도와주셨으니까 가능했어요. 승호의 말에 정순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조촐하게 합격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이 빠진 식탁이었지만 오히려 더 따뜻하고 진실한 대화가 오갔죠. 할머니, 제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구하면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우리 승호,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게 할머니한테는 최고야. 정수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도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약속했죠. 아빠도 이제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될게. 며칠 후 정수는 승호와 함께 휴대폰 대리점에 갔습니다. 승호가 대학 입학 선물로 새 휴대폰을 사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에게 더 좋은 휴대폰을 사드리겠다고 한 거였죠. 할머니, 이제 저희가 더 자주 연락할 수 있어야 해요. 제가 대학 가면 기숙사에서 살 텐데 할머니 걱정될 거잖아요. 승호의 배려에 정수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휴대폰은 다시 돌아왔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진실한 대화와 따뜻한 손길,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죠. 거짓으로 가득했던 가정보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가족이 훨씬 소중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 이제 괜찮아질까요? 승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무너진 집이어도 다시 세워야지. 우리 세 사람 다시 시작이야.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쓰라린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거짓된 평화보다는 아픈 진실이 낫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자 승우와 아들 민호, 이 두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